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총선 패배 다음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지 18일 만이었는데요. 집권 여당의 이례적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결국 관리형 비대위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황 고문의 지명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가 가능하고 당을 잘 알며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었는데요. 황 지명자는 5월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의결되는데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거의 모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5선 의원이자 부총리 출신의 관록으로 황 지명자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대로 당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모두 나옵니다. 결국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 관리형 지도부를 하겠다. 거기에 맞는 분이 황우여 대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총선 민의에 남긴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잘 그려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참. 이런 황 전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황 지명자에 대한 논란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 시점이 오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100%인 당원 비중을 낮춰 민심을 최대 50%까지 반영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 지명자는 토론을 통해 규칙을 잘 합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의결 다음 날 선출될 새 원내대표를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친윤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낙선한 조혜진 의원은 정권 심판의 책임자가 활개치는 몰상식이란 말로 이 의원의 출마설을 견제했습니다. 지도부 교체를 통해 본격적인 당 수습에 들어간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유증을 털고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총선 후유증을 겪는 건 국민의힘만이 아닌데요.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연합 정당으로 출범한 녹색정의당.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한석도 얻지 못한 채 녹색당과 정의당으로 초라하게 해산했는데요.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난 건 민주노동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의 당세는 이번 총선 들어 더욱 위축됐는데요. 4년 전 대구 5곳, 경북 3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던 정의당은 이번엔 대구 경북 한 곳씩밖에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도 대구 6.37에서 1.9, 경북 6.53에서 1.89%로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수성구갑 김성년, 경산 엄정혜 등 TK 후보 2명이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을 웃도는 지지를 받은 건 희망적입니다. 정의당은 원내 진출 실패란 결과를 겸허히 받아 안겠다며 당 재정비와 지지층 회복 전략 등 향후 7대 과제를 내놨습니다. 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이 정의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미리 인물을 발굴을 하거나 그리고 또 주민하고 밀착한 지역 정치 활동을 잘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에 집중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연대하는 등 녹색 정의당은 지난 총선 적지 않은 의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신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던 선거, 결국 다른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는데요. 국내 진보 정당의 맏형 역할을 해온 정의당이 소멸과 재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주간 정치였습니다.